내용이 나왔잖아요. 암살 계획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내용 좀 설명해 오늘 김병기 의원님 모셨으니까 네. 뭐 HID 오비원도 있고요, 707 오비원 등등이 이 사람들이 러시아제 건총 밀수했다 등등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12월 3일 이전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HID, 네. 7070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대가 이 부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스탠딩 오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탠딩 뭐냐면, 오더요. 예, 네. 지휘관이 누구에 대해서 암살해라, 누구에 대해서 네. 어떤 일을 처리해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명시적으로 철회되기 전까지는 그 명령을 유효한 겁니다. 명령이 남아 있어. 그걸 철회를 할 사람. 명시적으로 처리를 예를 들어 노상원이 예를 들면 누가 네. 이 명령에 대해서 스탠딩 오더 그래서 네네. 이걸 갖다 처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명령을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령은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전직인지 현직인지는 불문하고요. 근데 이걸 갖다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서 그 김정남이 살해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였어요. 아, 그러니까 스탠딩 오더라는 게 몇 년 만에 실행이 되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김정은이 까먹고 그 스탠딩 오더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령하고 처리를 안 내려갑니다. 했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스탠딩 오더를 5명이 받았으면 5명이 그다음부터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와, 본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받고 네. 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네.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인 팀 중에 하나가 그 김정남이를 포착하고 바로 그 계획을 세워서 살해한 거거든요. 예, 아마 그 독살사나 세계 독살사나 그 암살사에 남을 정말로 네. 암살 입장에서 보면 성공사례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상원이가 지금 우리가 수첩이라든 노장원 수첩이라든지 노상원의 그 기이한 행동을 보면 네. 일반적인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뭐 네. 수거해서 그러니까요. 뭐 연평도 맡아요. 뭐 네, 네, 강원도 어떻게 하겠다고서부터 시작해서 이 스탠딩 오더가 내려갔다고 판단하고 그 전제하에 대표님 신병 강화해야 됩니다. 그 러시아제 건총이라 하잖아요. 네네. 네. 뭐 그게 거기 실제로 밀수가 가능할지. 아주 뭐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선박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네. 러시아 선박에 이제 가지고 이제 옛날에 주로 밀수를 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러시아가 이 총기 구입하기가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원래도 쉬운데다가 네. 지금 그럼 러시아 마피아라든지 체첸 마피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마피아들이 가진 것을 원래 그런 데다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죠. 암 시장에 많이 흘러다니고 아유 쉽습니다. 어느 정도로 쉬우냐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마피아끼리 소위 전쟁을 하면 기관총으로 전쟁을 합니다. 권총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중화기 같은 걸로. 네, 그렇습니다. 중화기로서 뭐 전쟁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딩 오더가 바로 내려갔다는 전제하에 이거 신변 보호 강화해야 됩니다. 네, 제가 실은 저도 문자를 받았어요. 네. 뭐 저도 받고 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름 아니라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인 분으로부터 들어온 제보인데 HID 707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제 그 제보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 러시아 권총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매몰될 필요도 없는 게요. 네네. 그 스탠딩 오더가 내려가면은 실행 방법이라든지 방식 그런 게 모든 것이 권한 위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목표 대상만 정하고. 그렇죠. 네. 그 대상자, 그러니까 HID나 뭐 이렇게 뭐 전직 부른 특수요원들이라고 비정을 하더라도 네. 그분들이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재명 대표님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방탄복 얘기가 있던데. 방탄복과 이제 방검복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드는 방탄 가방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현재 지금 지급을 해놓은 상태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뭐 작정하면은 정말 막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참 무섭네요. 그렇죠. 원래 뭐 도둑 하나 10명이 못 막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한더라도 아주 초긴장 상태로 하고 그 경호 수칙에 우리 국민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정말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경호 수칙에 좀 따라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좀 겸사겸사 부탁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호까지 담당을 하는 수행실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당분간은 좀 군중 사이로 가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보시더라도 이렇게 악수를 청하거나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자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자가 꼭 끔찍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이용우 의원님도 나와 계시는데 네. 아마 금요일부터 지금 비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석방됐습니다, 윤석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가던데요. 경악스럽고요. 예. 지금 딱 두 가지 국민들의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분노인 네, 네. 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란 수괴가 증거인멸에 우려가 여전히 있고 또 다른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처벌은 고사하고 석방이라고 이런 분노감이 굉장히 좀 크게 몰려오는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두 번째는 긴장인 것 같습니다. 긴장도 있죠. 예. 이러다가 정말 또 무슨 다른 일이 생기거나 또는 헌재 탄핵 사건도 우리가 전혀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지만 네. 이런 비상식적인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런 긴장감 또 더 나아가서는 약간의 불안감 음. 이런 것들이 좀 몰려오는 것 같고요. 음. 그러나 저는 이렇게 확신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사안이 또 다른 어떤 뭐 그쪽에서 원하는 또 다른 사안들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빠르게 좀 네.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윤석열이 저렇게 그 사법적 탈옥을 하고 나면 뭐 연단에도 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네. 관저에서도 뭐 메시지를 내긴 하더라고요. 그 음. 국민의힘 그 권성동, 네, 권영세 네, 네. 두 분이 갔다고 하니까 그 사실은 그 일제히 보수 신문에서 자중하라라고 사설이 나왔던데 아마 네. 그런 것들을 뭐 듣고서 그런 건지 네. 몰라도 네. 아마 그런 갖고 아마 탄핵되면 또 그 후에 또 뭐 밖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탄핵 전후가 다르겠죠. 네. 이용우님 말씀 따라 이제 윤석열의 사법적 탈옥 이후에 네. 석방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탈옥 이후에 탈옥 예. 범인 분노와 돕기라고도 긴장, 얘기하더라고요. 네. 분노와 긴장이 이제 뭐 국민들, 저희 의원들 뭐 전부 다 저희도 당혹스럽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 오늘 걸 보니까 중도층의 이탈이 이제 그 우측에서 많이 빠져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거리로 평일임에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네. 밀려 나오고 있어서 저희 어제 가보니까 많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화면으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청 앞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네.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시민들의 구속 반응을 파면하라고 보기 위해서 적힌 저희가 손팻말과 현장 응원봉이 영상보다 손에 들렸습니다. 뉴스죠. 네, 뉴스 윤 대통령 창원입니다. 구속을 취소한 법원과 석방을 지휘한 검찰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 대한시가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이야? 서영교 아니죠? 서영교 매주 토요일 열리던 탄핵 촉구 집회는 석방 소식에 평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속에 우리가 석방의 사는 말이 사회가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것 우리가 같아요. 추구해온 87년의 민주주의를 만든 헌법이 이렇게 유린되고 무시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시민들은 윤 대통령 석방에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합니다. 집회가 열리면은 될 때까지 또 나올 거고 만일에 그 이후에도 뭔가 연대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 파면이 헌재에서 확정될 때까지 매일 저녁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이 될 때까지 집회를 매일 한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어서 저도 최대한 매일 참여하려고 합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국민들께서 사실 이 비상계엄을 해제를 시키고 네. 윤석열을 어쨌든 감옥에 보내고 지금 이제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평일에 자기 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많은 분들이 밖에 나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죄송스럽죠. 네. 지금 뭐 정말 하루 일과가 피곤한 일과가 끝나면 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잘 수습하도록 저희 정치인들이 네. 좀 더 약간 저는 이런 반성을 해봤어요. 나왔을 때 첫 번째 제 생각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내가 좀 풀어졌었나? 내가 다시 구두권을 갖다 또 내가 조임해야 되겠다. 네, 네. 내가 나부터 풀어졌었나? 반성을 좀 해봤어요. 아.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절박한 쪽이 이긴다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네. 법원에서 판단한 거라서 저 국회의원님들 네.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우리들의- 다 잡을 수 있는 네. 계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부터 그리고 국민들 마음이 그 법원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까 뭐 이제 두 분 직전에 세 분 삭발을 하고 네. 네, 투쟁하시는 분들도 모셔봤는데 저희가 다들 그렇지 약간 좀 반성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네, 좀 있었죠. 네. 민주당 어쨌든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국회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의총도 하루에 2번씩 진행하고 거리로도 나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경례대기 24시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긴장감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다를 낸 심우정 검찰총장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지금 법률 그 위원장직 우리 이영우 의원님께서 네. 하고 계시는데 뭐 일단은 예.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야오당이 함께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요. 네. 과거에 대법원에서도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그 내사종결 시킨다라거나 또는 경찰의 어떤 상급 그 경찰관이 부당하게 관여해서 하급 경찰관의 사건을 갖다가 다른 경찰서 이첩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선례들이 있고요. 이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겁니다. 네. 첫 번째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어요. 네. 애초에 꾸릴 때 그 심우정 총장이 정권을 주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실제 대검의 특별수사본부 관련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다 위반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특별수사본부가 하면 되고 독자성을 부여해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야 하지 마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의 네. 지침과 스스로가 했던 일성조차 다 위반하고. 궁금한 게 네. 만일 이렇게 정권이 주어졌다면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네. 뭐 오래 해봤고 뭐 팀장도 맡아보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권은 본인이 행사하고 책임도 당신이죠. 이렇게 했으면 본인이 즉시 항고도 결정을 해서 즉시 항고 해버리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특수본에서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사실 맞죠. 네, 근데 이거를 왜 대검이 도대체 잠깐 멈춰봐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게 네, 이거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네. 이것도 좀 저는 궁금하긴 해요. 특수본이요. 네. 네. 그래서 특수본이 이제 27시간 만에 꼬리를 내렸어요. 저는 사실은 약속 대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저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네. 심하게 얘기하면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저희 하셔야 됩니다. 짜고 치는 하셔야 됩니다. 고스톱이죠. 네. 그러니까 밖으로는 그런 모양새를 비춰주고 네. 그러니까요. 우리 검찰 내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고심하고 있다. 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정리돼 있었던 실제로 거죠. 네. 특수본 박세관이죠. 거기가 권한이 있는 거고요. 네. 검찰은 뭐 위계통이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네. 징계 받았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징계 소송 걸어가지고 징계에서 이깁니다. 네. 그래서 위에 지시 안 따르더라도 본인이 자신의 책임에 의해서 했을 때 징계 안 받는다 선례가 있거든요. 말씀대로 특수본에서 즉시 항고하면 돼요. 그러면 그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진짜 권한을 한들 줬는데 왜 안 하냐고. 이거 네. 대금 눈을 쳐다보 왜 쳐다보 대금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사실은 웬만한 거야지 저 뭐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를 갖다가 완전히 정면으로 파괴한 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파괴한 자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인 법 절차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네. 제가 사실 인사를 한 20년 했었는데요. 네.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뭐 시간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정년 같은 게 6개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네, 생겨서 네. 그 날짜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치면은 이게 더군다나 우리나라 뭐 저는 뭐 비법정입니다만 70년 사에서 뭐 처음 적용한 네. 사례라면서요. 네. 네. 그러면 상고심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항고를 받아 해서 즉시 항고하면 받아야죠. 네. 즉시 항고하라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어째 그 검사 한 명이 그걸 못 합니까? 한 명도 그걸 안 하잖아요. 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너무 웃긴 게 참. 행정부잖아요. 검찰을 네. 사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검찰은 행정부 아닙니까? 네. 행정부 소속인데 행정부 소속의 검찰이 사법권의 권한을 행사를 한 거고 네.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볼 땐 다 문제가 엉망이 있는 것 같아요. 돼버렸어요. 엉망입니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게 저 얼마나 웃긴 거냐면 예. 대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윤석열만 봐주게 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을 또 내렸어요. 네, 그럼 그냥 시간을 하지 말고 윤석열만 네. 봐주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될 수 70년 있는 사이.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만을 위한 네. 원포인트 석방 결정이다. 원포인트 네. 석방 결정. 탈옥 결정이다. 아, 오늘 기자회견 할 때 맞아요. 그렇게 네. 말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멋진 말이에요. 너무 그냥 아나무이고 그러니까 약간 모렴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놓고 네. 우리는 윤석열만 봐줄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이제 요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주겠다. 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기존처럼 최대한으로 해보겠다. 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그러니까 윤석열 봐주기 윤석열 특혜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하니까 대검에서 윤석열만 풀려나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네.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이제 말이 스텝이 계속 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법원의 결정 수긍하지 못해. 그러나 블라블라블라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즉시항고는 포기하겠어.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야 대신 앞으로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날짜로 계산해. 말이 안 되죠. 정말 스텝이 너무 많이 꼬여요. 근데 지금도 제가 다 확인을 못해도 어제까지는 항고 포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검사에서. 네. 7일 남아있죠. 아직까지 즉시항고 가능하고요. 그럼요. 보통 항고도 가능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검사라도 손들고 즉시항고장 쓰고 그냥 해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네. 근데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제가 이렇게 그래서 문제되는 특수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특수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는데 지금 대검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심우정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네. 본인들이 받은 권한 행사는 하지 않으면서 마치 본인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짝 피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볼 의원님 때는- 말씀 공감하고요. 네. 제가 아는 그 모 교수가 즉시항고장을 작성을 했어요. 바로 내라고. 네. 진짜로. 다 준비됐다. 서울시립대에 차성한 너희들 귀찮으면 이거 가지고 내라. 실제로 작성을 다 했습니다. 이거 법리하고 다 검토했으니까 형법 네. 교수인데 그걸 줬으니까 어떤 검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좀 내달라. 내기만 하면 뭐 어쨌든 간에 항고심에서 2심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고등법원에서. 네. 그거 좀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안을 보면서 정말 검찰 조직의 본질을 제대로 국민들이 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면 정말 최고 권력자 대통령에 대한 구속 문제고요. 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다룬 내란 범죄에 대한 내란죄. 구속 문제예요.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걸 초래했어요. 법원의 그 잘못된 결정을 초래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기회가 있어요. 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즉시항고 행사하면 되고 하면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풀어졌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라고요. 지금이라도. 그것도 바로 잡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네. 적어도 검찰총장이 네. 이러저러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네. 그러나 내가 이런 부분들에 책임지고 못 벗고 나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그 정도 팩은 있어야죠. 적어도 이렇게 총장이 안 나오면 박세현 본부장이 나서서 우리한테 권한이 있으니 야 수사 검사들한테 우리가 이거 책임지고 항고장 제출하자. 네. 대신 내가 본부장으로서 책임지고 못 벗고 그러면 나갈게. 되죠. 그러면 되죠. 이런 정도의 기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뭐 검사들 들고 일어나고 맨날 난리 났지 집단적으로 않습니까? 항의하고 성명 내고 이런 검사들의 기계 뭐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회주의적입니까? 지금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이라는 건 2심입니다. 결정도 즉시 항고, 재항고 통해서 대법원까지 네.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기현 판사가 쓴 결정문에 따르면 네. 이런 걸 좀 해주라는 게 행간에 좀 읽혀요.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이것도 웃긴 거예요, 아니 사실은. 검찰 측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법원 행정처는 행정처장이 할 방법이 나서가지고 없어요. 야 네. 즉시항고해. 상급심에서 판단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웃긴 겁니다. 이거 지금 속보입니까? 네, 네. 속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거 완전히 검찰 그냥 그 제대로 물먹은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해석을 더 해주시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구속 취소 결정문과 네. 그날 그 재판부에서 발표한 그 재판부 설명 자료 두 가지를 꼼꼼히 읽어보면 이 재판부도 자신이 없었어요. 이번 결정이 처음이거든요. 네. 70여 년 만에 기존의 관행과 이런 것들 다 뒤집는 결정이고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결론이라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보면 상급심에 가서 한번 다퉈봐. 그 정도로 또 파장이 큰 사안이고 네, 크죠. 그렇게 했는데도 심우정은 모르는 건지 그냥 무시하는 건지 어쨌든 나 윤석열 풀어주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법원 행정이 나선 거예요. 사실 지기현 판사의 보통 이제 그 판사들 간에는 그 판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기현 판사의 이 그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견이 나오고 있고요. 네. 날짜로 다 봤는데 혼자 그러니까 시간으로 워낙 기이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70년 사이 한 건이니까요. 그러네요. 야, 저 같으면 진짜 그게 창피해요.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야 되고요. 아마 네. 지기현 판사가 뭐 전 잘했고 어떻게 떠나가지고 그런 절차적인 게 해결되면 본안 판단하기에 본인이 편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검찰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믿고 하면 이 중요한 사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법원 행정처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법부의 네. 최고 수장이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목소리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사법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국회에서 답변하러 대법원장이 안 천대요. 나오고 예. 네.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라고 네, 보면 네. 되는데 그 법원 행정처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네네. 대검을 제대로 물먹인 거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검에서 아니면 이제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제 사실은 즉시항고는 네. 7일이니까 내일까지예요. 금요일. 네, 네. 금요일 7일인데 이틀 남았습니다. 보통 항고는 계속 있어요. 보통 항고 해도 돼요, 그냥. 저는 그냥 오늘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 용어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네. 그냥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그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내일 그 검사 3인과 네. 감사원장에 대한 그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이 있을 거 아니고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즉시항고
날짜가 내일까지인가요? 네, 금요일까지 아닌가요? 7일입니다. 아, 초일 불산입이 금요일까지죠. 네.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제가 금요일, 착각했어요.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네, 그렇죠, 초일 그렇죠. 불산입이 헷갈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윤석열 즉시항고하게 되면 윤석열을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미 아니요. 석방은 됐기 때문에 석방은 그건 됐기 때문에. 다퉈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네. 아 네.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재구속이 돼요. 재구속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상고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면은 예. 다시 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까지 포함해서 14일에 다 일어났습니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 원래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걸 지키는 경우 잘 없지만 네. 만약에 맞다면 이 고등법에서만 할 건데 네. 즉시항고만 해주면 다음 주 안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4일에 즉시항고도 있고 네. 헌재에 탄핵 인용도 있고 이렇게 14일이 다 있었- 그날이에요. 다 똑같은 날이 돼버렸어. 공교롭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가 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직시항고를 저렇게까지 법원행정처장이 나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심 결정만으로는 법원도 검찰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렇겠죠. 검찰은 구속기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난 혼선이 지금 빠져 있고요.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구속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법원의 구속뿐만이 아니고 네. 법원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기관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따져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지점에서 저렇게 1심 결정만으로 놔두면 네. 양 기관이 엄청난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행정이 직접 나서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될 사안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거 올라가면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아, 네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판하시고 의견들 주시고 법률 전문가들도 말씀하시지만 형사소송법의 법 문헌의 해석을 넘은 해석이고요. 그렇죠. 기존의 관행을 다 뛰어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저는 네.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그 고법 네. 불복해서 항고심 가면 저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대법원까지 가서 분명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재구속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입법부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권이에요. 굉장히 월권이죠. 월권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짓 하면 명문으로 정확하게 해둬야 돼요. 그래서 시간으로 하지 말라라. 네. 그게 입법부 역할이거든요. 입법, 행정, 사법 있는 거잖아요. 네. 사법부는 그 해석하는 영역인데 문리를 벗어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관행에 맞지도 않고요. 그게 정년에 관한 것은 그게 실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영영시 24시를 갖다가 명기를 했어요. 아, 예, 이건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꾸 이런 일 생기면 국회가 다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상한 짓, 법원에서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판단이 안 서가지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자꾸 할 것 같으면 해석을 다 해줘야 돼요. 국회가, 입법부가. 그걸 저희는 바라는 겁니까? 이번 윤석열 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정치의 영역을 잡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많은 것을 네. 넘긴 네. 그 오점을 좀 남긴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요번 과정을 보면서도 그 사법부나 행정부, 검찰과 이제 그 법원이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정치의 영역을 자꾸 건드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혼선이 있다 보니까 상권 분립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그런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윤석열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풍경이란 노래처럼 제자리로 네.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혹시 탄핵 심판 진행과 관련해서 좀 세 분 뭐 듣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제 가장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법률위원장님한테 네. 질문 드려봐야 되는데 네. 14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거 관련해서 속보 나온 건 속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뜬 게 네, 없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기 막 네. 직전에 우리 네. 어떤 뭐 의원님께서 네. 뭐 이렇게 네, 밥글. 밭글 네. 이러면서 뭐 5시 반 얘기를 하던데 네, 아직 네, 뭐 속보는 없죠? 네. 네. 아직 속보는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게 혹시 마지노선 이런 게 있습니까? 아 그런 게 관행이지 그런 건 이게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사실 그런 거 이거를 없죠. 어떤 데 보면 뭐 제가 저도 밖을 받아보면 네. 연속 선고한 날 없으니까 안 된다. 내일 사실은 검사들하고 뭐 체제 감사원장 탄핵 선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4일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틀 전에는 해야 돼 고지해야 되는데 이거 다 그냥 관행인 거지. 이거 네.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한번 그 겸사겸사 한다면은 저도 이제 여러 취재들을 해보니까 당일 판결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하죠. 네 전격적으로 당일에 통보도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고 그렇다 보니까 14일이라는 날짜가 13일 잡혀 있는 선고와는 또 별도로 네.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부터 경찰 쪽의 움직임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하나의 기사는 그 경찰들의 뭐 훈련과 관련된 네. 것들, 음. 14일에 집중적으로 병력 배치
경찰 인력들 배치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기사로 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러한 움직임들과 관련해서 지금 14일설이 아직은 좀 유력하게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용 의원님? 저희가 이제 그 탄핵 소추단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 보면 최재 감사원장 검사 3일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이제 공표가 됐잖아요. 목요일 내일입니다. 예, 내일이잖아요. 근데 과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그거보다 하위에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한 선고 일정을 공표하는 걸까 과연? 네. 저는 1년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일정 표를 어느 정도는 좀 갈무를 해두고 하나씩 발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선고 일정이 고지가 됨으로 인해서 굉장한 또 국민들의 어떤 그렇죠.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시간을 좀 늦춰서 통보를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네. 14일 네. 선고를 좀 더 기대해 보겠는데요. 네. 네.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예. 그 구속이 이제 취소되면서 석방되면서 아마 혼란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못 믿게 되는 상황인데 네. 법적으로는 뭐 달라진 건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나왔거나 뭐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실제로 14일을 계속 예상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한 2주, 뭐 10일, 11일, 14일 네. 해가지고 그 시간이 14일이고 모든 언론 기관이 14일 준비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뭐 밥글이 17일, 18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서 그렇지 네. 네. 실제로는 아직 달라진 상황은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고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가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박근혜 탄핵 사건이 이제 11일, 14일이었거든요. 그렇죠. 14일이 되는 날이 3월 11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언론에서는 최장 평의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네,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평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네.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에 비춰서 보면 더 길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네. 근데 14일 기록을 넘겼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은 과거에 두 차례 선고를 금요일 날 했거든요. 네. 이유는 금요일 날 선고하고 조금 주말 거치면서 이 극심한 어떤 상황을 소강 상태로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헌재 의중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여전히 네. 14일 금요일 선고에 네. 좀 더 그게 기대를 왜냐하면 해봅니다. 네. 주말에 심하게 혼란해집니다. 네. 만약에 17일, 18일까지 미뤄지면 그런 것들을 뭐 헌법재판소도 네. 판단할 거 이게 판결이 결정이 안 났을 것 네. 같거든요. 편결이 네. 거의 끝났다고 보면 이왕하면 금지를 하는 게 맞죠. 뭐 할 근데 겁니까? 이게 이거를?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김병희 의원님께서는 그 박근혜 탄핵 네. 당시에 현직에 계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좀 이제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좀 네. 이렇게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저희가 사실 좀 긴장해야 됩니다. 네. 그때 당시와 지금이 좀 극명하게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아, 네. 당시에는 저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저 지지율이 5%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의원들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은요 저희들이랑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기소침해하고 네, 네. 이렇게 해서 피하기 바빴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희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절박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정말 그런가? 네. 저쪽은 일단 아니죠. 네. 강렬하게 저항하고 후한무치하게 저항하고 있죠. 아, 그럼요. 그리고 뭐 본인들이 뭐 개몽됐다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 이런 대로 사람도 조롱에 있어요. 갖고 네. 그런 막말을 갖다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후한무치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만큼 절박하냐?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의원들이 한 1, 2%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심하게는 5%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럼 저희들이 좀 더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당시에 네. 이런 거죠.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때 결기를 보이자 그래서 전부 다 저 의원직 사퇴서를 갖다 먼저 발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정말로 사퇴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쪽에 전술적으로 당했어요. 저희가 아. 총사퇴하겠다는 뭐 윤모 의원이 그 말도 안 네. 되는 소리 해가지고 내보라 그래 이씨. 근데 저희는 아니거든요. 네. 이거 하면 뭐 또 아니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그렇죠. 그런데 쟤네들이 의원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던 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저희가 좀 더 절박하게 해야 된다. 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제가 제 살아생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재평가할지는 정말 몰랐어요. 지금 저 윤석열이랑 비교해 보니까 네.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이야. 리더로서의 최소한은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아니 그럼요. 윤석열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인데 엄청나게 모자란 사람이었잖아요. 아유. 그럼 윤석열이 지금 얼마나 모자랐는
네. 정말 X인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맞는 말씀이죠. 아니 그런데 저렇게 뭐 나와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네. 뭐 김치찌개 먹을 일이냐고 나무도 열부 불화가 터져가지고 우라가 네. 터져가지고 밥 못 먹고 있는데 그날부터 김치찌개를 안 먹고 있으면 저는. 아, 그런 얘기 석방호 들었더라고요. 석방호 첫 메시지가 김치찌개 메시지였죠. 네, 그러니까요. 예, 국민분들 다 복장 약 뒤집어지게 올리는 했고. 거지 그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때 당시에 비교하면은 탄핵 소추 사유는 말할 것도 없이 한 100배 정도 더 중한 사유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음. 그다음에 또 중요한 비교점이 특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커요. 그때 당시에는 특검을 통해서 어느 그러니까 정도로 절차 했어요. 진행하는 게 편하거든요. 특검 네, 있으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네. 지금 특검 자체도 안 되고 그렇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하게 이 긴장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다잡고 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네.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판결 결정문이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12월 3일 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5가지 쟁점도 그렇고. 그렇죠. 그 어렵지 않죠. 죄송한 얘기죠. 네. 그렇게 막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는 뭐 다시 리마인드 안 해도 네, 될 것 다 알 같고요. 거고 네. 국민들이. 이 사유에 대해서 아마도 제 추측컨대 사유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몇 가지 사실관계 즉 그 탄핵 법정에 나와서 했던 진술과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에 약간 불일치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진술을 바꾼 거죠. 맞아요. 일부 사령관들이. 이진우나 뭐 예. 여인영이나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교통 정리를 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에서는 크게 논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수기하는 좀 과정을 좀 보여주자라는 측면도 좀 한편으로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삼아 이제 듣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내용 파악을 되게 언론을 통해서만 받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5가지 이제 사안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한 거, 네. 그 포고령 1호, 그리고 국회 활동 방해, 음흠. 그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네. 그리고 법조인이나 정치인 정치인. 여기 다 포함되는 분들인데 체포. 여기에 대한 체포 지시 네. 이 5가지 쟁점 사안이 있는데 실은 이 중 한 가지만 걸려도 네. 탄핵입니다. 사실은 탄핵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탄핵인데 5개 다 걸렸어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무래도 이제 이용우 의원님 말씀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좀 달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보충 의견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네. 이 보충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의견 제시하는 재판관들이 있을 텐데, 네, 네. 실은 이 이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인용을 하더라도 이 보충 의견이 사실 없이 네. 만장일치로 탄핵을 선언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인용하는 게 가장 그 이후에 국민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국가가 안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마 사실입니다. 그런 네. 게 쟁점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네, 헌법재판이 좀 특이한 게 소수 의견도 다 적시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보충 의견 다 적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정도가 지금 끝까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저는 아마 그렇게 마지막 생각했습니다. 조율사안이고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사실 마지막 날에도 네. 조율할 수 있고 네. 박근혜 탄핵 때는 1시간 전에 그게 마지막 조율이 됐던 걸로 네, 기억나요. 네. 그렇게 거기도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예.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거의 네. 저는 사실은 시기만 남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네. 오늘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네, 네. 내일 오전에도 네. 다음 날 선고하겠다. 고지할 수 있는 충분히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내일 네. 이제 그 4명에 대한 선고가 있고 나서 그건 또 별게 아닙니까? 양쪽이 그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들어온 사건들이에요. 네네. 선입 사건들이거든요. 그렇죠. 12월 5일. 선 판결해 주는 거고 네. 헌나 지금 8번이 윤석열이고 헌나 9번이 지금 한덕수거든요. 그렇죠.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4명에 대한 선고가 있고 나서 오전에 있고 나서 오후쯤이라도 뭐 충분히 14일에 대한 선고 일자를 할수 있다. 네. 통지할 수 있죠. 예. 지금 통지할 통지 수 방식이 이제 그 대표 대리인 변호사에게 이제 전화 통지하고 네. 전자 소송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이 걸릴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네.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 된 바람에 극심한 근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 분란되고 혼란된 네. 거를 갖다가 판결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국민이 단합하고 맞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그런 책무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 더 분열이 극심화되는 게 아닌, 아. 그러니까 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 네. 분열됐던 이 국민을 갖다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네. 계기의 판결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여의도에서 한 4시경에 출발했던 그 저희 의원님들하고 저희 지지층들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 행진이 광화문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8.7km 가량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셨네요.
사실은 2시간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 네. 걷는다고 하는데 8.7km. 저 많은 분들이 저기 빨리 갈 수 있다네. 네. 횡단보도 다 기다리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거 대신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로는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긴 했는데 단식 한다면서요? 뭐 릴레이 이상한 이분들은 거예요. 4일, 5일 이상 단식을 못합니다. 근데 그게 단식이면 다이어트죠. 82명이 헌법재판소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된다 이런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국회로 보수단체를 끌어들여서 헌법재판소로 고발하겠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주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상 있나요? 오늘 보니까 뭐 강승기 의원은 네. 국민 저항권 토론회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비정상을 네, 이 영상 있으면 좀 보여주죠. 윤상현 의원의 영상인 것 같은데. 네. 각하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운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한 이 탄핵 심판을 네. 진행을 아니, 하면서 들려요.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아니, 이상한 거 법률을 이상하다고 위반한 얘기를 부분이 해줘야지. 있습니다. 저 두 사람 저선 잘하는데. 네. 최악인 최악.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합니다. 네. 왜 저러는지 모르고 각하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통령 각하하고 각하 이렇게 합쳐서 네. 이철우 지사도 그런 얘기를 이철우 하잖아. 지사 그랬다가 뭐 글 지우고 지었죠. 하지 않았습니까? 각하 대통령 각하 시켜달라. 무슨 말장난을 치고 앉아 있습니까? 네. 정말 아유, 아유, 참 저희가 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 얘기도 좀 해야 해야 되는데 오늘 광장으로 또 가셔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요 아마 조금 있으면 바로 네. 등 돌릴 겁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뭐 윤석열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들 하는데요. 네. 바로 등 돌릴 거고요. 참, 네, 그렇죠. 저는 뭐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간단한 거긴 한데 20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이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근과 접촉을 했던 사실이 그 CBS 기독교 방송 단독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 내용들이 그동안에 뭐 신천지 지원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다 이렇게 뭐 반박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 기사들 보고 그 기분들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병기 의원님께서 김병기 죄송합니다. 김병기 의원님께서 그 사실 좀 이상한 경선들이 몇 번 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신천지하고의 그 연관성 그 한 얘기 좀. 그 네. 20대 대선 저희 당 그 경선 마지막에 사실 자료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튀었던 그때가 소리가 놀라- 튀었었거든요. 네, 네. 제가 선관위였었기 때문에 예. 제가 네, 그죠? 네. 근데 갑자기 그때 뭐 갑자기 뭐 10만에서 20만이 유입이 되었다 뭐 이런 설서부터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경선을 하면은 역선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그 시위의 규모나 시위의 유형을 봐도 알겠지만 저희는 자발적인 시위인 반면에 국힘 쪽을 하는 저 극우 쪽 시위는 굉장히 조직화된 시위거든요. 네. 그리고 조직화된 그 시위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기간을 지금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표가 조직적인 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가 한 20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표들이 네. 굉장히 조직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아니라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런 의심은 있었지만 워낙 뭐 강력하게 부인하니까 그런 뭐 밝힐 방법들도 마땅치 않죠. 그랬는데 이런 게 만약에 저희가 알게 되었다면 네. 힘들더라도 네. 대응책 강구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이게 CBS에서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하고 나면 실은 국회 측에서 이걸 좀 어느 정도 메시지를 받아줘야 네. CBS가 후속 보도를 준비된 것들을 하기가 그렇죠. 용이해지는 네. 면이 네. 있어서 뭐 이거는 아마 대변인단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에 그 22년 당시에 이 보도가 있었어요 일부. 네. 네. 그러니까 신천지와 윤석열과의 어떤 관련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토론에서도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께서 한번 지적을 했죠. 네. 근데 윤석열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네네. 근데 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보도가 나온 거예요. 카톡까지 하면서 네. 그 텔레그램인가요?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공직선거법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의 발언이 허위라고 하는 것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매우 부분이고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이상한 낙관론, 근거 없는 낙관론도 위험하지만 네. 우리를 모르고 상대를 갖다 얕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여기서 제가 드리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뭐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전 원내대표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투력이 강하다는 걸 인정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게 전투력도 강하고 정말로 좀 겉모술수에 능하고. 겉모습 능하고 권씨죠? 그러니까 뭐 예. 그런 뭐 그러니까 뭐 전술적으로 본인 생각이랑 다르더라도 전술적으로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심한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경험도 많은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다 예상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보통 분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12월 우리가 이 지난 한 2개월을 갖다가 저희가 좀 복기를 해보면 워낙 저희가 조건이 좋았던 조건이고 이런 조건에서도 사실 저희가 그럼 잘 싸웠냐 이건 좀 반성할 지점이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쪽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죠.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후한무치한 방법을 해서 집결을 했거든요. 네, 결집을 했거든요.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복기를 하고 저희들도 보정을 하고 오로지 저희의 최종 목표를 향해 가지고 네. 면밀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이 이제 민주당 발이기도 하고 특히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청취자층들에서 이제 기존의 유튜버들이 하시는 시원시원한 이런 발언들은 못 해드리지만 저희가 그 말씀하시는 중간에 뉘앙스들 이런 네. 것들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이 좀 내포돼 있어서 참고 삼아서 함께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국회부터 이제 광화문까지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의원님들이 제하고는 전부 다 함께 걸어서 지금 막 도착했다는 소식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네.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집회에 잠깐 참석을 가셔야 했다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대표님 또 네. 모 방송 출연이 있어서 아, 그렇죠. 네, 저 네. 거기 또 지원을 나가야 돼가지고 같이 가는데 늘 의원님들 다니실 때 그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지만은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러나 이런 것들도 꼭 좀 조심을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다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가능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 아까 그 속보가 계속 예. 머릿속에 이제 맴돌아가지고 법원 행정처. 예. 아마도 오늘 법사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현안질의하다 그런 나왔던 그런 것 얘기 같아요. 같긴 그런 것 한데 예. 그래서 지금 박세현 본부장이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면 돼요, 지금. 예,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면 돼요. 아직 7일 지나지 않았고요.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세계적인 웃음거리, 역사적 웃음거리로 대한민국 검찰이 전락할 겁니다. 네. 박세현 본부장이라도 지금 나서서 해서 법원과 검찰 스스로도 지금 엄청나게 혼선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꼭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헌재 탄핵 심판 선고 국민적 혼란이 너무나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빠르게 선고기를 통지하고 그렇죠. 선고에 나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 됐으면 아유, 좋겠어요. 마지막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 이건 저희가 쇼츠로 만들어서 좀 많이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광화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